실험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린 세 딸을 질식시켜 살해한 엄마가 법원에서 충격적인 범행 동기를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세 딸을 살해한 로렌 디카슨이 최근 범행 동기를 밝혔다고 전했어요. 법의학 정신과 의사인 시몬의 맥니비 박사는 디카슨의 범행 동기에 대해 이것은 사랑이 아닌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아이들을 살해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울증을 견디다 못한 그녀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남겨진 아이들이 남편이 재혼해 데려온 새로운 아내의 손에 자라는 것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싫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사의 소견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살인을 인정했지만 정신 이상으로 인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맥니비 박사는 정신질환을 언급한 디카슨의 무죄 주장에 대해서 반박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박사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디카슨이 아이들을 살해할 당시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 디카슨은 연약한 정신 상태에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우리 아이들이 그 두려운 세상에서 자라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을 위해 행동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박사는 또 이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사는 디카슨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살인이 정신질환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우울증이 무서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카슨은 지난 2021년 9월에 뉴질랜드 남섬의 도시 티마루에 있는 집에서 6살 첫째 딸과 또 2살 배기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당시 남편 그레이엄 디카슨은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집에 도착했을 때 세 딸이 사망하고 아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2006년 결혼했는데요.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 부부는 7차례 시험관 수술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에 힘들게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사망하면서 이때부터 우울증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후에 다시 시험관 시술을 시도했고요. 또 실패하자 디카슨은 난자 기증을 통해 딸을 낳았습니다. 디카슨은 아이를 낳은 후 산후 우울증을 진단받았다고 하네요.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는 아이 중 한 명에게서 부결이 발견되자 스트레스는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녀는 2021년 초에 임신 기간을 포함해 수년간 처방받아온 항우울제를 복용하던 것을 정신과 의사와 상의하지 않고 임의대로 중단했습니다.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인데요. 이후 그녀는 기분이 좋아졌다고 느꼈지만 그것은 잠깐이었고 2021년 7월부터 상황은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정전이 되자 자신의 가족이 살해될 것이라고 믿을 정도였으니까요.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자 2021년 8월부터 디카슨은 다시 약을 복용했지만 6주 후인 9월에 아이들을 살해했습니다. 현재 디카슨의 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최종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식이장애까지 얻게 된 여성의 신박한 건강 상태가 전해져서 충격을 안겼습니다. 영국 매체 더선은요, 거식증과 싸우는 여성 22살 제스 존스의 사연을 소개했는데요. 제스는 3년 전에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뒤 예뻐지겠다는 일념 하나로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남자들은 무조건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는 여자들의 생각이 있지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말이죠. 그런데 그래도 남자들은 다 필요 없고 예쁜 여자 좋아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긴 합니다. 어쨌든 제스는 SNS상에 올라오는 마른 여성들을 보며 스스로 너무 뚱뚱하고 못생겨서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스는 SNS 속 여성들을 따라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칼로리를 줄이는 절식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먹고 토하는 등 폭식증에 시달렸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에 2만 보 이상을 걸어야 하는 강박증이 생기며 악순환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결국 극심한 다이어트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거식증에 이르게 됐는데요. 거식증은 시국이 정상인 상태에서도 살찌는 것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음식 섭취를 거부하는 질환입니다. 음식을 먹자마자 구토를 하는 등 이런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고 하네요. 가족들은 거식증을 앓는 제스를 보며 매일 밤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당장 다음날 숨진 채 발견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제스 몸이 빼빼 말라갔기 때문이죠. 결국 2022년 11월에 부모님은 병원으로 제스를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제스는 체질량 지수가 너무 낮아서 움직이면 안 되는 상태이며 또 수압으로 인해 심장마비가 올 수 있어서 샤워도 할 수 없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제스는 그제서야 자신의 몸 상태를 돌아보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날씬한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분별한 다이어트는 실제로는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이 부러졌으며 계단조차 오를 수 없는 상태다라고 말했어요. 다행히 제스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거식증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상황에 놓인 여성들을 위해 틱톡 등에서 활동을 이어가며 거식증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무섭네요.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나 또는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제발 이렇게 무차별적인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하고 안전한 다이어트를 하라고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비싼 월세로 허덕이는 직원들을 위해 단돈 40불짜리 방을 제공해준 회사가 박수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해당 회사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오피스텔 672채를 리모델링한 뒤 직원들에게 시세의 10%에 불과한 돈을 받고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어요. 온라인 미디어 레디앙은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광저우시의 중심가에 단돈 40불짜리 오피스텔이 등장해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고 보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요, 이 놀라운 가격의 오피스텔의 정체는 중국 내 온라인 쇼핑몰 빕샵이 직원들을 위해 마련한 숙소라고 합니다. 중국의 3대 온라인 쇼핑몰 중 하나인 빕샵은 중국 3위의 온라인 쇼핑몰로 회원 가입 수는 1억 명 이상이라고 하고요. 연매출은 17조 원 이상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하였다고 하네요. 현재는 중국에서 세 번째로 큰 전자상거래 사이트입니다. 광저우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인근 집값이 너무 비싸서 월세로 고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한 이 숙소의 가격은요, 월 300위안, 달러로 하면 40달러가량으로 책정됐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의 월세 시세는 원래 3,000위안으로 달러로는 500달러라고 하네요. 또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건물 내에 대형 미팅룸이 있고요. 도서관도 있고 그리고 헬스장은 물론이고 심지어 전기차 충전소까지 갖추는 배려를 보였다고 합니다. 현재 해당 숙소에는 사회초년생인 20대 후반이 60% 입주했고요. 대학교를 막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온 신입들에게도 입주할 기회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파격적인 복지를 제공한 것이 입소문을 타면서 해당 회사는 또 많은 취준생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꿈의 직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중국에 이런 회사가 있다는 것도 놀랍네요. 이렇게 직원들의 복지와 숙소를 책임져주는 회사가 그리 흔하지 않은데요. 대박입니다, 정말. 저도 이 회사 들어가고 싶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묻지마 흉기 난동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치안 강국인 한국에서도 이례적으로 얼마 전에 이런 글이 올라왔었죠. 오늘 밤 11시 이 대역에서 칼부림 예정이다. 해당 글에는 다 죽여버릴 거니까 기대하세요. 특히 젊은 여자면 얼씬도 하지 마라.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화여자 대학교는요, 재학생들에게 공지 문자를 통해서 이 대역 인근 방문을 자제하도록 당부했다고 합니다. 같은 날 또 강남 대치동의 재수학원에도 학생들을 모두 살인하겠다는 예고글이 올라와서 경찰이 수사 중인데요.
점심시간에 맞춰 대치동의 시대 인재학원 재수종합반의 학생 전원을 살해하고 나도 자살한다 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흉악범죄의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게 매로 엉덩이를 때리는 태형을 선고하는 나라가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엄격한 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한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인권단체 반발에도 무릅쓰고 지금도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인데요. 싱가포르에서 지난해 3월에 일본들을 휘둘러 보행자를 공격한 남성에게 18개월의 징역형과 6번의 태형을 선고했습니다. 싱가포르의 태형을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포를 통한 범죄 예방 효과라고 합니다. 수감자의 두려움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예고 없이 집행하고요. 1분당 한 대씩 최대 160km 속도로 때린다고 하네요. 성인의 경우에는 최대 24대, 청소년은 최대 10대까지 때린다고 합니다. 때린 후에 엉덩이 살이 터지고 피가 나면 간호사가 소독약을 발라주며 또 정해진 시간이 되면 또다시 매질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병원에 입원할 경우에는 치료한 뒤에 다시 형을 집행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때린데 또 때린다 이건데요. 이게 정말 심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제 범죄율을 낮추는 데는 효과 만점일 것 같습니다. 버지니아 짹짹이 오지랖 뉴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